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그 영어 능력 검증이 지금 강화된 가운데 실제로요 현장에서 이 영어 능력 문제로 인해서 단속을 받은 한인 트러커가 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민 1세대 그 운전자들의 생업에 미치는 그 영향이 좀 걱정될 그런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17년 경력에, 그러니까 꽤 오래 트러커 활동을 하셨습니다. 17년 경력의 그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조한 김 씨가요. 지난달 말에 프리웨이를 그 운전하던 중에 경관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경관에서 단속을 받은 이유는 뭐 영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받았냐면 트레일러에 그 회사의 로고가 이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회사 로고가 좀 없었나 봐요. 뭐 지워졌던지 안 보였나 봐.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CHP 경관이. 그래서 이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경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능력을 문제 삼았고요. 그래서 관련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티켓을 발부받은 김 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까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와 관련된 그 영어 필기 시험과 구두 평가를 받으러 와라. 이게 왔었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DMV에 가서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구두 평가는 어떻게 통과를 했지만 영어 필기 시험은 통과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이제 김 씨에게는 DMV로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라는 이제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운전면허를 이제 정지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김 씨는 영어 필기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자신의 그 면허 정지의 이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면서 야 정말 이제 영어 때문에 추억 못 모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근데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통지서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영어 얘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게 DMV에 가서 자기가 영어 시험 보고 그럴 때 어떤 신체 검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통지서에는 신체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영어 얘기는 거꾸로 통지서에는 없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웃케어 클리닉, 이 타운 내에 있는 그 비영리 클리닉 단체인데요. 이웃케어 클리닉은 김 씨는 우리 이웃케어 클리닉에 와서 최근 1년 이내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트러커로서 필요한 신체 검사를 모두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영어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문제지만 현재는 이제 신체적인 문제를 이유로 해서 면허가 정지됐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이웃케어 클리닉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다시 시험 보러 올 필요도 없다라는 식의 통보라고 이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럭 운전사들의 그 영어 능력을 엄격하게 집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능력을 문제 삼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조금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아니 뭐 어느 정도 해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뭐 물론 뭐 시험이 물론 있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은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영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단속을 했지만 나중에 통보를 할 때는 다른 이유를 대서 통보한다는 것이죠. 트러커로서의 신체적인 그 적합 여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러커로서의 상업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추후에 무슨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통지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그 면허 문제로 인해서 이제 트러커 생활을 할 수 없고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가까이 지금 뭐 돈벌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이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조한 김 씨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서 이 한인 트러커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육중한 크기의 그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영어를 잘 못한다?
또 어떤 분은 트럭컨대 이 쌓인 간판도 잘 못 읽는 정도의 영어. 이제 한국 분은 아닙니다. 저희 남미에서 온 트럭컨대 말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만 사인도 빨리빨리 못 읽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라고 할 정도인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좀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그건 뭐 당연히 위험하고 근데 이제 영어 회화 능력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트럭 운전하는 건 난 불안해서 못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건 참 상당히 그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좀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통지문도 그렇게 아마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럭커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인 사회에서도 60 넘어서 트럭커 생활 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또 실제로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 뭐 60 넘어서까지 직장에 있기 쉽지도 않고 또 60 넘어서까지 무언가 어떤 윗사람의 지시하는 거 따라서 뭐 프로젝트 하고 뭐 이제 그만하고 싶어 지겨워 하면서 트럭커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니까 내가 뭐 이날 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좀 피곤하면 내 다음 스케줄에 좀 빼주세요 뭐 이러면서 좀 조정도 가능하고 또 일을 나갔다 하더라도 이 운전이라는 게 무슨 뭐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짐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좀만 능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뭐 나한 코리안들 백인들 중에서도 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트럭커 하시는 70 넘으신 분들도 봤어요. 그런 모든 분들 뭐 백인 분은 뭐 영어에 상관없겠지만 여하튼 제가 아는 트럭커 분들도 여럿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다들 영어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도 사실 생각 못 해봤는데 일각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처음 그 한인이 연관된 케이스는 저도 이제 사실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좀 생계가 좀 걱정된다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여하튼 한인이 연관된 케이스가 있길래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것도 57기를 갖고 있다라는 좀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해서 지금 파장이 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핵무기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것도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또 뭐 다 알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과는 사실은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국제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식적인 인정과 때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하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북한이라면 더더욱이 그렇고요. 또 북한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어떤 안보 지형은 근본적인 지각 변동도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냥 암묵적으로 가는 것과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NPT라고 하죠. 핵 확산 방지 조약. 여기에서 북한을 이제는 그 예외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핵 확산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약에 가입해 있는데 물론 가입 안 돼 있는 나라는 나는 거기에 해당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핵을 확산시키지 말자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협약인데 거기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빼줄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그 얘기죠. 핵을 가졌다라는데 뭐 미국이 정말 날아가서 무슨 폭격이라도 해서 그걸 없애지 않는 한 뭐 어쩌겠습니까? 예. 결국 국제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임을 사실상 뭐 국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일종의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 그 나라 핵무기가 이만큼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나라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서에 도장 꽝 찍어준 거랑 마찬가지의 영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또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도장 꽝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요 그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뭐 임박했다. 핵무기를 손에 쥐는 건 뭐 목전에 두었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라고 해버린 건 사실 문서에 도장 찍은 것과 다름없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핵 비확산 체제와 핵 비확산 그 협약에 어찌 보면 좀 붕괴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핵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실 거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다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 나라 다 핵무기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제가 들어가고 제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나 뭐 파키스탄, 인도 이 나라가 핵 보유국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비공식 묵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위험성을 좀 반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모두 좀 어찌 보면 두 손을 묶어놓고 외교전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서로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핵을 줄이는 핵 군축 또는 갖고 있는 핵 거기까지만 인정할 테니까 더 이상은 만들지 마. 핵 동결. 이런 회담의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의 어떤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야, 우리 서로 말을 안 하지만 내가 핵 갖고 있는 거 다 알지? 그러니까 자, 이건 이렇게 가고 저건 저렇게 가자. 라고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핵 공식 인정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만일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선회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이쪽 지역에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이런 데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보다는 당장 한반도 그리고 그 주변의 동북아시아 여기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칫 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를 때리면 안 되니까 미국은 어떻겠어요? 북한이 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와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미국 입장으로서도 인정을 했고 또 확실히 그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미국 본토만은 때리지 않게 그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한국에게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결국 자체 핵무장을 하자라는 그런 여론이 커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의 그 연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이 일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그 핵 비확산 협의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야, 북한이 핵 가졌으니까 한국도 곧 가지겠구나. 아니, 한국이 갖게 되면 결국은 일본도 갖겠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도 서둘러서 빨리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핵 보유 인식이 도미노처럼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 먼저, 그 다음에 일본 먼저, 일본 다음,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이 고도의 핵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그 정상회담을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는 57개의 핵무기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에 커다란 파도 하나가 지금 생겨나서 시작된 겁니다. 그 파도가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파도를 또 우리는 뚫고 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나요? 강아지 키우면 이제 반려견이죠. 그리고 고양이 키우면 반려묘죠.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다라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 그 생각 뭐 우리 다 알지 뭐 누가 몰라.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누구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발표된 겁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지금부터 10년 전이었던 2016년 그때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75세 이상이 되셨죠. 그때 65세 이상이었던 도쿄에 거주하는 남녀 11,200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반려견 사육 여부와 그리고 돌봄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치매를 얻게 된 그 상관관계. 이 사람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려견을 안 키우고 있는데 뭐 치매, 또는 이 사람은 치매 갖고 있는데 반려견을 키운다 안 키운다, 또는 이 사람은 치매가 없는데 반려견을 키운다 안 키운다, 이거를 다 조사한 거예요. 10년 넘게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안 키우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8%나 낮은 것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치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7%, 8%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갖고 우리가 생각을 좌우하기는 좀 무리인데라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은 11,200명이 아니라 한 10만 명쯤 했는데 7, 8% 나왔다? 그렇다면 또 좀 모를까. 그런데 11,200명이라는 표본 수치를 갖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숫자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48%의 디퍼런스가 생겼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려견을 키우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쉽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는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활동 증가입니다. 반려견을 운동시켜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면서 본인도 운동이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쉬운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산책하는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산책까지는 아니어도 뭐 집 앞에 이렇게 나갔을 때 옆집도 누가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개, 강아지 때문에 다른 이웃이나 어떤 다른 견주와 다가가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아지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류라고 생각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집 앞에 나왔는데 뭐 건너편 집 사람하고 이 강아지 때문에 얘기를 좀 나눈다든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내 이름이 뭔지 서로 교환하고, 그 사람이 뭐 은퇴한 지 얼마 됐구나, 뭐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는 그 정도 아주 기초적인 교류를 강아지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년기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반려견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해서 이 사회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 여기까지는 특별히 뭐 전문가들의 논문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하지만 그 외에 비교적 그 논리적 또는 뭐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그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인지적 자극과 책임감이라는 근거입니다. 반려견 밥 주기, 또 반려견의 배변 처리해주기, 또는 건강 관리해주기 등 이 반려견을 돌보는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의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을 때 되면은 딱딱 시간 맞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반려견은 지가 배고프다는 거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대충 시간을 정해놓고 주잖아요. 그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의식한다는 거죠, 자꾸. 그 어떤 시간적인 감각 같은 거 자꾸 깨어 있게 되고, 그런.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물을 돌보고 계획을 세우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이 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옥시토신 분비를 말하는데, 이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이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을 이제
줄여져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학적인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같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고양이 데리고 굳이 산책할 이런 거는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교류나 외부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가 고양이 때문에 생긴 일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아지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치매와 관련 그런 얘기할 때는 이제 반려묘보다는 반려견인데 여하튼 여러분들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이게 이제 중국 식당에 가면은 항상 이게 관건이잖아요. 어쩔 때는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사실 짜장면 먹고 싶어서 중국 식당 갔는데 갑자기 테이블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서 먹는 짬뽕이 맛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짜장면 때문에 왔는데 주문할 때는 짬뽕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짜장면이 좋으냐, 뭐 짬뽕이 좋으냐, 뭐 이런 것처럼 반려견이 좋으냐, 반려묘가 좋으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그 치매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려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괜히 뭐 엉뚱하게 짜장면 짬뽕 얘기에다가 조금 혼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짜장면 짬뽕은 이제 쓸데없이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그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반려견이냐 반려묘냐 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소양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치매 예방 효과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반려견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치매 예방과 건강 이 관련해서 반려견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여행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또 얘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신체 건강은 물론입니다만은 정신 건강에도 이 시니어들에게 적극 권유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자신의 시간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뭐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이나 건강에 맞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에 LA에 있는 그 아주 투어와 함께 그 럭셔리 1등석 비행기의 그 1등석 좌석 같이 생긴 그런 좌석으로 버스 아래 그 의자가 1등석 좌석이에요. 그런 1등석 좌석의 버스를 타고 루트 66라는 그 횡단 여행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가고 싶다. 내 버킷리스트였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이제 경비의 어려움, 또 어떤 분은 시간의 어려움 뭐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경비는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요게 이제 15박 16일이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고 LA 아주 투어에서 같은 루트 66 여행인데 시간과 경비를 대폭 축소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여행, 하이브리드 루트 66 여행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이제 금요일이고 하니까 영상의 이 나머지 부분을 이 새로운 그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시던 또는 못 하시던 상상 속으로만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좀 떠나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루트 66의 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시고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가고는 싶은데 뭐 경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투어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셨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신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투어의 스티브 조 전무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루트 66 저희가 한 달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요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아주 관광에도 문의가 많이 갔죠? 이 스토리 뉴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손 앵커님 이게 방송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의 오신 분 중에 뭐 예약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이제 이 루트 66 관광에 대해서 이 질문하는 것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장거리다 보니까 체력 문제라든지 또 그 비용 문제라든지 또 이게 몸이 또 불편한데 걷는 게 맞지 않은지 뭐 이런 문제로 많이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 통계를 내서 더 궁금해하는 사항을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한테도 그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문의해 주신 분들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여행 루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하기 전에 사실 이게 이제 15박 16일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가고 싶은 그 경비 다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루트 66 일종의 미국 대륙 여행인데 내 이 버킷 리스트에 있다. 근데 15박 16일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단체 여행인데 내가 그 체력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다라고 좀 그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16일이다 보니까 관광을 16일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 많은 분들은 뭐 20일도 하고 25일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관광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 16일이나 이렇게 날짜를 비우기 힘들고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16일 동안 관광하면서 내가 이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관광 때문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첫 번째 이 투어는 시니어들을 위한 그 투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 버스에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 버스를 안 탑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VVIP 버스라 32인승 그 고급 버스로 운행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피로가 쌓이거나 무슨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버스에도 이제 중간에 저희가 휴게소도 들리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관광들을 하면서 이 16일이 언제 16일이 지나갔을 정도가 못 느낄 만큼 그렇게 저희가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시간 그 운행의 피로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설계된 우리 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버스 투어 이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보면 막 새벽 4시에도 깨우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예. 지금은 이 운행 시간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드라이버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드라이버가 지금 2명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드라이버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 버스가 마일리지 딱딱딱 정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에 무리하게 새벽에 깨우고 또 밤 늦게 끝나고 하는 투어랑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네. 그냥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뭐 이 정도면 아주 가뿐하겠네요. 네, 많을 때는 5시간도 됩니다. 네. 꼭 4시간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지역사계. 그 호텔들이 저희가 이제 가능한 호텔들, 좋은 호텔,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에 있는 호텔들이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씩 더 움직이는 경우는 있지만요. 아무튼 편안하게 또 이제 매일매일 또 호텔이 다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짐을 싸고 하는 거에 또 번거롭지 않냐는 또 이런 질문이 또 이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 질문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수화물들은 이제 배기지 같은 거는 우리 가이드님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시고 또 드라이버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뭐 호텔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울러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건강에 지병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는데 무리하게 참여할 수 있냐 또 그런 문제도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많은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약 안 드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혈압 드시는 분, 당뇨 계신 분들, 뭐 이렇게 가지고 지병들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또 건강 체크하고요. 가이드들한테 또 숙련대를 해서 저희가 기사와 더불어 저희가 우리 여행객들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스트레칭 매일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같이 움직이게끔
있고요. 또 같이 가시는 분들 중에 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간호사님도 계시니까 또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가다가 이동 중에 뭐 15박 16일인데 한 7박 8일쯤 대쯤 중간쯤에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종의 비상 대응이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 비상시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패키지 투어 갔을 때도 짧게 뭐 5박 6일, 3박 4일, 6박 7일 갔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이드들한테 또 많은 교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어떤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어떤 그래서 우리가 911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비상시에 이머전시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사후 처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숙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비상 대응에 대한 것도 시스템이 잘 연결돼 있고 구축돼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뭐 메디칼이든 메디케어든 또는 일반 개인 뭐 보험이든 일단 뭐 의료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제 카드 하나 가져가면 마음 든든하게 뭐 비상 대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니까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경비 문제도 궁금하긴 한데 요 문제는 제가 이제 좀 뒤에 여쭙기로 하고요. 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데 이게 오늘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예. 뭐 저번에 못 들은 분들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행을 루트 66의 대륙 횡단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죠. 네, 이게 이제 시카고에서 산타모니카 또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요 구간인데 자, 출발해 보죠. 그러죠. 이 루트 66, 이 대륙횡단 여러 길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 루트 66이 1926년에 만든 도로인데 올해가 2026년이라 딱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투어를 떠나는 겁니다. 이 루트 66은 시카고를 출발해서 산타모니카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서부에서 시작해서 동부로 가는 코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산타모니카에서 9월 29일 날 그래서 산타모니카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이 산타모니카에서 출발하는데 산타모니카에 가면은 루트 66이라는 그 엔드라는 사인판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루트 66이 원래는 이 LA 다운타운에서 끝나는 겁니다. 네. 다운타운에서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양 시카고에서 이렇게 왔는데 바다는 보고 가야지. 그래서 이 바다에 그 산타모니카 많은 상인들이 또 제안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산타모니카 바닷가까지 이어지게 해서 거기서 66번 도로가 끝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산타모니카 구경하고 이제 바소로라는 데를 가는데 바소는 아마 많은 분들 라스베가스 가면서 들렸던 사막의 삼거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바소에 가면은 재미난 게 그 기차역이 있는데 이 기차역에 가면 옛날에 19세기 말에요. 하비 거리라는 그 레치에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저쪽 우리 대전이나 천안에 기차 타고 갔을 때 잠깐 내려가지고 그 잠시 우동 먹던 기억납니까? 호두과자하고 네. 그렇죠. 만약 그런 것처럼 여기 바스토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철도에 내려서 30분 동안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갈아타는데. 네. 그래서 그 기한 30분 동안에 하비거리라는 이 웨치체스들이 딱 그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갖다가 서빙을 합니다. 오. 그래서 그 전문 그 서비스 직군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바스의 그 역사적인 그 역이 그 3층으로 돼 있는데 서부 시대의 그 우아함과 뷰를 갖다가 그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스토라는 역사적인 그 루트 66의 그 역을 갖다 구경하고요. 그다음에 첫날 주무시는 거는 저쪽에 그 어디냐면은 그 라프린이라는데 콜로라도 강변에 라프린 다녀오셨죠? 예. 그 콜로라도 강변에 있는 라프린 가서 이제 머뭅니다. 그러니까 LA에서 출발해서 뭐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라프린에서 이제 콜로라도 강변에 그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혹시 합니까? 또 카지노 호텔이다 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무신 다음에 그다음에 오트맨이라는 데를 갑니다. 네. 이 오트맨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 가면 66번 이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선물용품을 많이 판매를 하는 그 66번 도로가 지나갔던 곳인데, 네. 거기 가면 누가 우리를 반겨주냐면 이 당나귀들이 반겨줍니다. 이 당나귀들이 왜 여기 있지? 그 이유는 이 당나귀들이 힘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금강이었는데, 이 광부들이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당나귀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그다음 이 광산이 폐쇄지면서 버려진 이 당나귀들이 거기 많아요. 이 광부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근데 그 동네에 살던 주민이 그 당나귀를 모아서 그 당나귀를 키우면서 이 당나귀 마을이 됐습니다. 그또 옛날에 그 헐리우드 전설 배우가 있는데 클라크 케이블이라고 아시죠? 아, 유명하죠. 예. 네, 클라크 케이블이 그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에요. 그 호텔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클라크 케이블이 거기 머물렀던 곳에서 그 호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저쪽에 40번 도로를 이용해서 킹맨이라는 데를 갑니다. 네. 이 킹맨에서 셀링맨이라는 데까지 거기서 이제 40번 도로가 있고 66번 옛날 도로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66번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그 셀링맨 그렇게 가는데 그 셀링맨에 가면 옛날 애니메이션 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 카라는 애니메이션의 그 잊혀진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가 나왔던 곳이 바로 거기에요. 네. 그래서 이 옛날에 66번의 그 주유소 자리라든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셀링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동네 사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네. 이발사가 이 루트 66번 도로가 지금은 없어지고 40번 도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역사적인 도로를 갖다 지정해 달라고 막 캠페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이발사 그 캠페인을 위해서 다시 그 도로가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루트 66에 수호 천사라고도 불려져요. 예. 자,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뭐 이틀 된 거예요? 1박 2일이 2박 3일 된 거예요? 예. 아이고, 이제 15박 16일 하려면 뭐 굉장히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에서 주무시고 또 옆에 윌리엄스 앞에 바로 그랜드 캐넌 이제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윈슬러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 가면 우리 피디님 우리 음악 중에 Take It Easy라는 음악 네. 아시죠? 네네네. 네, 이글스의 네. Take It Easy가 뭐 괜찮아 나 괜찮아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지나가던 우리 젊은 청년이 트럭 가지고 몰다가 트럭에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다 보니까 지나가던 그 우리 여자분들이 타고 난 트럭에서 막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고치면서 그 여자들 향해서 패키지 나 괜찮아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노래를 만들었던 거 바로 거기 연설의 그 전설적인 록밴드 이글스의 테키 이지가 있는. 그래서 거기 가면요 그 트럭이 그대로 있어요. 고장난 트럭.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카석 국립공원을 갑니다. 네. 그래서 이 모카석 국립공원에 가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거기 하나만 얘기하면은 거기도 옛날에 나무가 돌이 된 공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을 갖다 많이 훔쳐갑니다. 그 돌들을. 근데 이 돌을 훔쳐간 사람들이요 저주가 들어요. 그래서 이 돌 훔쳐간 사람들은 사업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돌을 갖다 다시 리턴해주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드리안이라든지 또 텍사스의 그 스테이크 먹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텍사스 스테이크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 스테이크 하면 텍사스 아닙니까? 거기 가면 그 유명한 이 텍사이라는 스테이크 먹는데 72온스짜리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이 스테이크를 갖다 72온스짜리 다 먹게 되면 돈 안 받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못 먹으면 72불을 내야 됩니다. 예. 이거 뭐 우리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불가능하죠. 또 그렇게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맛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클라호마로 가는데 이 오클라호마가 바로 우리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는 분노의 포도. 분노의 포도 기억나시죠? 네. 이 분노의 포도에서 바로 여기 오클라호마가 이 농장지대인데 그 농장지대에 바로 기상이변으로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농지가 다 이릅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사는 많은 농민들이 이 서부로 이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 66번 도를 이용해서 서부로 오는 길이에요. 그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그 만들어진 세계적인 그 유명한 소설 분노의 포도가 그 스토리를 만든 거군요. 거기에 이제 동행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오면서 그 처참했던 농업 이주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썼던 바로 이 분노의 포도. 거기서 뭐라고 썼냐? 66번 도로를 바로 엄마의 도로. 마더블 로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엄마들의 좀 푸근한 모습에. 그래서 예, 바로 루트 66. 옛날에는 루트 66이 아니고요. 도로가 60번 도로였어요. 네. 60번 도로에 있었는데 이 애우기 쉽게 약 66번으로 하자. 그래서 66번 도로를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저쪽에 이제 시카고에 가서 2박을 합니다. 시카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쭉해서 그 시골 마을 다니다 드디어 바로 이 마천루들이 있는 그쪽에 이제 시카고에서 2박을 하면서 수상 택시도 타고요. 거기 옛날 그 모텔 자리도 구경하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2박을 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66번 도로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제안한 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송 앵커님한테도 많이 제안했듯이 나는 날짜가 많이 길어 하시는 분은 요 시카고에서 끝나도 됩니다. 예. 그러면 몇 박 며칠이에요, 거기까지는? 10박 11일입니다. 훨씬 좀 가벼운 느낌이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시카고에서 2박을 원하시는 분은 2박을 더 하고, 예, 시카고에서 2박을 더 하시면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뭐 며칠 더 투자해서 동부 가야지 하시는 분은 그 이제 클리블랜드에 그 1위 호수가 있는데 그 1위 호수도 구경하고 로켓롤이 있는데 거기 가면서 또 유명한 또 가수를 또 이제 봐야 됩니다. 가수를 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게 밥 딜런이라는 가수 기억하시죠? 예. 예, 그 Knock Heaven Store라는 거죠. 예. 그런 노래 그 이 양반이 가수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원체 가사를 갖다 시적을 써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제 가수 옛날 락앤롤 구경과 더불어 그쪽에 이제 음악 도시와 더불어 이런 음악도 들어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또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것 또 미국 쪽에서 보는 거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요. 뉴욕에 가서 또 이번에 특징이 뉴욕을 2박을 하면서 제대로 뉴욕에 아메리카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자유여신상도 구경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맨해튼도 구경을 하고, 이 이틀 동안 또 뮤지컬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워싱턴 DC에 와서 바로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의 정치와 역사 있는 바로 여기에 그 백악관도 구경하면서 미소니언 그 박물관도 구경하고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야, 이게 보통 난 여기도 보고 싶고 저기도 보고 싶고 했을 때 따로따로 가는 거를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네요, 사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이 다 하는데 미국에 30년, 40년, 50년 사람들의 꿈이 바로 여기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원래 이제 그래서 풀 그 일정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워싱턴 DC까지 보면서 이제 15박 16일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시카고에서 끝나고 난 여기까지 하고 돌아갈래 하면 이제 10박 11일 훨씬 가벼운데 자, 그러면 가격이 다르겠네요, 두 일정이. 그렇죠. 여기서 그 만약에 시카고에서 끝나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송 앵커님이 뉴스토리 뉴스 듣는 분들한테 6499 1인당 6,499불에 저희가 요거 가격도 저희가 또 스토리 뉴스 드시는 분들한테 가격을 저번에 낮춰드렸죠. 이거 듣고 이제 오시면 제가 할인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는 아예 그 시카고에서 끝나는 일정은 없었어요. 요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거고. 요번에 우리 송 앵커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풀 일정의 기준에 저 가격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8,999불 아니었나요? 그 풀 일정이? 네, 8,999불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8,799불에다가 또 요쪽에 스토리 뉴스의 송 앵커님한테는 8499까지 저기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499를 이렇게 저희가 우리 송 앵커님 이름만 되면 제가 드린다 그랬고요. 그러면 1인당 500불이 디스카운트 되니까 두 분이 가시면 1,000불이 세이브 되는 거네요.
그럼요. 두 분이 가면 천불이 되면은 그게 우리 마지막 날 워싱턴 DC에서 LA까지 오는 비행기 요금이 대략 한 350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건 이제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 비용 저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드라이버 가이드 서비스 차지에 대한 거기 떠서 또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뭐, 훨씬 더 좀, 기분이 좀 가벼운데, 일단 8999 했는데, 스토리 뉴스 보신 분들에게는 이제 8499까지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 끝나면, 이게 또 6499? 6499. 예, 예.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하여간 순식간에 이게 뭐 보통 한 두세 시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거 십몇 분에 축약을 하시려니까 아주 힘드셨을 텐데. 그럼요. 저한테 한 시간은 저도 모자라죠. 네. 이거 진짜 가면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네. 미국의 그 역사, 뭐 인디안, 그다음에 서부의 카우보이들, 미국에 여기 많은 사람들 와서 이쪽에 정착한 모습들 거기 가면서 또 곳곳에 그 안쪽에는 대부분 내륙 쪽에는 체코와 독일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의 또 음식 이런 게 또 어울려진 그 관광과 더불어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추억의 관광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짧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스크린이 촥 지나가듯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말로만 듣고보다는 직접 내가 봐야죠. 근데 이제 이걸 같이 이렇게 가면은 안전하잖아요. 운전할 일도 없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본인이 예약한다 그러시면 일단은 본인 차를 가시는 거고 또 렌트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차량 비용. 또 요즘에 기름값 많이 올랐죠. 또 그렇죠. 호텔 또 본인이 다 잡으셔야 되죠. 예. 식사 또 잘 모르죠. 또 그냥 가면서 좋다 이거밖에 느끼지만 제가 얘기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용적인 면에 상당히 세이브가 되는 투어입니다. 예. 저는 항상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내가 미리 좀 공부를 해서 알고 가면은 그게 다 보이는데 그냥 모르고 휙 지나가면 그런가?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어떤 분은 저희 가이드님보다 더 많은 정보 가져오시는 분 많아요. 예. 네. 그렇지만 요번에 이런 대륙 투어 같은 경우에는 루트 66 이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미리 뭐 좀 지식을 갖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지나가면서 계속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또 먹거리와 더불어 또 이 건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저 자동차에 대한 얘기, 미국이 진짜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역사를 갖다 만들다 보니까 예. 또 얘기거리도 더 많은 거예요. 네. 이참에 시간 내서 한번 마음 먹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전화 주시면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무슨 말이세요? 제가 무조건 VVIP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213 네. 388에 4000번입니다. 네. 213-388에 4000번, 388에 4000번. 네. 우리 아주 투어 스티브 조 전무님 찾으시거나 찾으세요. 예. 요즘 또 워낙 바쁘시고 문의 전화 많이 받으시느냐고 바쁘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송 앵커님 수고해 주시는데 또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죠.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게 좀 디테일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투어의 스티브 조 전무였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 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 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 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